우리 지역 주민들의 생활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 시청자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리는 정보 준비했는데요. 우리 가족 건강주치의를 모시고 예고해드린 대로 축농증과 천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문자나 전화로 연락을 주세요. 여러분의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오늘 초대 손님 평강한의원 서효상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오늘 주제가 천식과 축농증이에요. 평소 일상생활하면서 참 많이 듣는 질병 이름이긴 한데 먼저 이 개념부터 조금 정확히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걸 축농증이라고 하는 건가요? 네, 호흡기의 질병은 대체로 순서를 밟아 깊어집니다. 맨 먼저 감기가 오고 감기가 와서 뿌리가 내리면 비염이 되고 비염이 오랜 세월 지속되다 보면 코는 귀로 통하고 눈으로 통하고 깊은 코로 통합니다. 귀로 가면 중이염이요. 이제 깊은 코로 가게 되면 부비동인데 바로 축농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한 단계 더 깊어지면 바로 천식입니다. 네. 이 지난주에도 이 설명을 해주셨지만 이 비염을 치료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축농증으로 발전되고 또 그게 더 심해지면 이 천식이 된다고 하셨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런 이 호흡기 질환이 축농증만 있는 건 아니죠. 일반인들이 잘 걸리는 이 호흡기 질환 어떤 것들이 있나요? 뭐 제일 잘 아시는 게 이제 감기죠. 1년에 한두 번 누구나 다 걸리는 감기가 와서 일주일 이내에 사라지면 그 감기에 그치는데 감기가 와서 열흘을 넘기게 되면 감기에 뿌리 내린다. 뿌리 내린 나만의 감기를 비염이라 말할 수 있는데 비염이 이제 오랜 세월 지속되게 되면은 이제 바로 축농증을 불러오는 겁니다. 깊은 코, 부비동으로 가서 이 부비동에 농이 차게 되면 이 감기나 비염이 지속되면 코의 점막이 이제 이 출구를 막아버려요. 부비동에. 부비동이라는 건 비강을 둘러싸고 있는 이 뼈들이 있어요. 그 뼈 속에는 동굴이 있고 그 동굴에서는 언제나 분비물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데 그 출입구를 봉쇄해버리면 이 분비물이 나오지 못하고 갇히게 되고 흐르는 물은 썩지 않는데 고인 물은 썩는 원리와 똑같이 갇혀버린 그 분비물에 이 환원균이 서식하게 되면 농이 이제 생기게 되죠. 그 농이 쌓이게 되면 축농이 되는 거죠. 결국 이 감기부터 비염, 이 축농증까지는 모두 그 뿌리가 같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이 축농증이 비염에서 유래가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이 축농증과 비염, 그 증상에도 조금 차이가 있나요? 증상은 같습니다. 콧물 재채기, 코막힘, 코 넘어감, 기침 가래, 코 가렵고 눈 가렵고 귀 가렵고 입천장 가렵고 모든 증상은 같은데 거기에 이제 추가되는 거죠. 거기에 이제 부비동에 농이 생기게 되면 그 비염의 모든 증상에다가 이제 농이 흘러나온다. 노란 코로서 나타나는데 노란 코가 흘러나온다. 이제 거기에다가 특별한 증상이라면 아마도 두통이 되겠죠. 농이 이제 흔히 두통을 일으키기 때문에 두통이 좀 더 심하다 싶으면은 이제 축농증을 동반한 것이다. 농이 노란 코가 진하게 나온다면 역시 축농증이 와 있는 것이다. 미루어 짐작할 수 있죠. 와, 이 축농증은 이 정말 두통까지 발생시킨다고 하니까 정말 이렇게 무서운 질병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앞서서 이 축농증 등 이 호흡기 질환이 심해지면 또 천식으로까지 발전이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그렇다면 이 천식이란 무엇인지도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천식은 우선 이제 증상적으로 구분을 한다면 숨차고 쌕쌕댄다, 그르렁 소리가 난다, 반복적으로 기침을 한다, 발작적으로 기침을 한다, 이런 것들인데 이제 비염이 오랜 세월 지속되다가 어느 날 이제 열감기를 세게 앓게 되면 그게 이제 한 단계 악화되면서 이러한 숨차고 쌕쌕댄다 이런 증상을 이제 불러오는
천식으로 빠지게 되죠. 천식에 빠지게 되면 이제 이 병에 걸리면 이 병으로 죽는다라는 전설처럼 또다시 긴 세월을 천식으로 고생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 드라마나 이 영화 같은 장면 보면요, 이 천식 환자분들이 갑자기 막 숨을 못 쉬셔서 이렇게 힘들어하는 모습들이 자주 나오곤 하거든요. 예. 정말 이게 일반적인 증상인지, 그리고 또 일상생활에서 불편한 증상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궁금해요. 천식 환자가 멀쩡하다가 네. 갑자기 천식 발작을 일으키게 되면 금방 이 숨이 넘어갈 것 같은 그런 공포감을 느끼게 되기 때문에 네? 대개는 119를 불러서 응급실을 이제 향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러나 이제 흡입제가 많이 발달해 가지고 그 일종의 스테로이드 제제인데 그 천식 발작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때문에 상당히 응급실을 찾는 그 환자의 수는 줄었습니다. 전에 비해서는. 네. 예. 주로 이제 그 비염이 아침에 심한 질병이라면 천식은 이제 밤중이나 네. 또 새벽인데 천식이 심할 때는 깊은 잠을 자지 못하고 그냥 소파에 앉아서 네. 꼬박 날을 새우는 경우도 흔히 있는 일입니다. 네, 잠까지 못 잔다고 하면 정말 그 다음날 하루도 피곤할 것 같은데요. 피곤하죠. 예. 정말 빨리 치료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생방송 시청하고 계신 분이 이제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2327님께서 보내주신 내용입니다. 이 축농증에 대해서 보다가 궁금하신 점이 생기셨나 봐요. 이 축농증이 자주 엎드려서 생긴다고 하는데 정말 맞습니까? 라고 문자 보내주셨거든요. 이 어떤가요? 물론 자세가 중요하죠. 네. 호흡에도 중요하고 엎드려 있게 되면은 아무래도 좋은 숨을 쉴 수 없죠. 예를 들어 뭐 입숨, 코숨, 입으로 쉬는 숨을 입숨, 코로 쉬는 숨을 코숨. 네. 당연히 코로 쉬어야죠. 이제 엎드려서 쉬게 되면 역시 그 자세 또한 좋은 숨을 쉬지 못해서 축농증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겠죠. 네, 저는 이 축농증이 바른 자세는 사실 뭐 척추, 어깨 이런 것과만 관계가 있는 줄 알았는데 이 축농증에도 이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예.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 생방송 CNM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축농증과 천식에 대한 이야기 나누어 보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은 010-8419-1110번으로 전화 주세요. 여러분의 고민을 말끔하게 씻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전화 연결이 돼 있다고 하는데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바로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네, 진주님, 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디서는 누구세요? 네, 저는 이경숙이라고 하는데요. 네. 네, 원장님께 여쭤볼 게 있어가지고 전화드렸거든요. 네, 어떤 예. 점 궁금하신가요? 네, 원장님, 제부가 천식 때문에 힘들어하거든요. 근데 중국집을 운영하다 보니까 밀가루로 많이 접촉을 해요. 네. 근데 항상 마스크를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주치의님한테 약을 여기 처방받아가지고 복용을 하고 있는데요. 네. 담배는 피지 않는데 술을 워낙 좋아해요. 근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혹시 네? 원장님께서 천식에 좋은 음식이나 주의할 점 같은 거 권장해 주실 게 없나 하고 여쭤보고 싶어요. 네. 예, 음식은 원칙적으로 무엇이든지 골고루 먹는 게 좋습니다. 예. 굳이 추천한다면 이제 기관지나 폐에 좋은 음식으로 알려진 것이 바로 도라지죠. 이제 도라지 같은 음식을 좀 챙겨 잡수도록 하시고, 네. 원래 이제 차로 먹을 때는 이 도라지에다가 이 감초를 조금 넣어서 네. 감길차라고 하는데 감초길경. 네. 도라지를 한약재 이름으로는 길경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네. 이 감길차로 만들어 잡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만은 네. 기대하시는 것만큼 큰 효과는 없습니다. 네. 그렇게 잡수면 또 약간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네. 가끔 음식으로 도라지 우리 무침을 잘해 먹는데 그런 것도 권장해도 될까요? 예, 좋습니다. 그렇게
때때로 잡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네,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수고 네, 많으셨습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전화가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디 사는 누구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구로구 사는 임두재라고 하는데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아, 제가 천식이 있는데, 네. 그러니까 제가 취미가 스쿠버 다이빙이라서, 아. 혹시 스쿠버 다이빙을 하는데 좀 천식에 좀 지장이 있는 건지 궁금해서. 네, 비교적 젊으신 분인 것 같은데요. 예. 어떤가요? 이 스쿠버 다이빙과 천식 어떻습니까? 조심스럽죠. 아. 예. 일단 이제 스쿠버 다이빙으로 깊은 물 속에 들어가게 되면 그 압력이 큰 압력을 견뎌내야 하는데 천식 환자는 이제 그 폐 자체가 네. 약한 상태이므로 이런 압력이 좋지 않은 영향을 주죠. 네. 그러니까 천식 상태를 개선한 후 편도 기능을 강화해서 이 편도가 폐기관지를 회복시켜 주면 대체로 일반적으로 2달 정도 걸립니다. 치료 네. 후. 그러면 이제 편도의 건강은 이 감기부터 막아주니까 네. 이제 연후에 이제 좋아하시는 스쿠버 다이빙을 해도 무난합니다. 아, 네, 우재님, 이 스쿠버 다이빙은 주로 여름에 하시게 되죠? 네. 네, 그럼 아직까지는 이 시간이 조금 남은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천식을 한 2개월 정도 치료하시고 그 후에 이 취미 생활을 하시는 것이 좋다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도움이 좀 되셨나요? 예,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방금 들어온 문자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1732님께서 맑은 콧물이 비 오듯이 쏟아지고 또 코가 막히고 눈이 침침하고 또 눈과 머리를 누가 압박하는 듯이 어지럽습니다. 이게 축농증이 맞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증상이 생각보다 엄청 심각해요. 이게 정말 축농증인가요? 예, 전형적인 비염 증상에다가 부비동에 농이 있음을 짐작케 하는 네. 심각한 두통, 비염에 축농증이 합병된 모습으로 판단됩니다. 그럼 이런 분들은 지금 어떻게 바로 처방을 해야 하나요? 병원을 가야 하는 건가요? 이제 우선 첫째 폐를 깨끗하게 청소해주면 네. 이때 폐활량이 늘고 폐 기능이 활발해지는데 이 활발해진 폐 기능은 곧바로 편도선의 건강으로 이제 이어집니다. 내목을 지키는 내 몸 최대 임파선 편도가 건강해지면 이 건강 편도가 이제 비염에 뿌리를 뽑고 네. 향후에 감기까지 막아 이 비염 축농증이 재발하지 못하도록 네. 치료가 됩니다. 이 증상이 정말 심하시면 사실 이 정도면 일상생활 하기도 조금 힘들 것 같거든요. 빨리 처리를 하셔서 이 나으신 후에 일상생활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또 전화 연결이 돼 있는데요. 바로 연결해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디 사는 누구신가요? 네, 금천구에 사는 이재숙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예, 우리 아들이 20대 초반인데 네? 지금 군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네? 몇 년 전에 비염 수술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도 늘 코를 많이 막혀하고 네? 감기 증세가 없는 것 같은데도 늘 코를 막혀하고 기침을 이렇게 큰 기침을 하고 그러는데 어떤 때는 약을 좀 며칠 먹어도 금방 호전이 되지를 않고 네? 지금 그래서 계속 그냥 몇 년째 이런 증상을 계속 하고 있는데 나중에 이거 다시 비염 수술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축농증이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궁극적으로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또 안심될 수 있는 건지 이제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축농증 이 수술까지 비염을 하셨는데 아직도 낫지 않고 있다고 하면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어떤가요, 원장님? 축농증은 수술을 해도 재발이 되죠. 네. 그 이유는 축농증은 비염의 꼬랑지에 해당하는 병인데 비염을 고치지 못하고 애꿎은 축농증만 수술을 해도 네. 꼬리는 자라고 또 자라서 심한 경우는 10번 수술을 한 사람을 봤고 결국은 재발에 꼬리를 무는 거죠. 네. 그렇다면 근본적으로는 원인 질환인 비염을 없애야 합니다. 네.
이 비염이 사라지면 이제 축농증도 없다. 보통 비염을 치료할 때 노란 코가 뭉덩뭉덩 일단 나오고 네. 그 다음에 흰 코로 바뀌는 모습을 보는데 이 저절로 흘러나올 때 농이 수술로 빼내는 게 아니라 농이 저절로 재발로 흘러나올 때 그것으로 땡땡 이제 더 이상 이제 재발이 없다 이런 모습을 보게 되죠. 네. 그러니까 이제 축농증은 비염과 함께 치료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보시고 비염을 수술한 분들이 계신데 네. 역시 얼마 동안 그저 기분 전환 정도지 또 재발하는 모습을 다 봅니다. 네. 그러니 그것도 근본적으로 치료하기 위해서는 내 목을 지키는 내 몸 최대 임파선 편도. 네. 편도가 건강을 최상으로 회복하면 이제 비염을 근본적으로 고쳐낼 수 있습니다. 네, 어머님, 이 아드님께서 이 비염을 앓고 계신 지는 얼마나 됐나요?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 한 7년 정도? 그러니까 시간이 좀 오래됐어요. 근데 그때마다 뭐 감기 증상 있을 때 좀 심해지면 약 먹고. 네. 근데 선생님 말씀이 축농증 수술을 한 게 아니고 저희들은 비염 수술을 했는데 그 비염도 이렇게 비염 수술할 때 편도선도 같이 제거를 했어요. 네. 근데 지금도 계속 보면은 감기 증세가 없는 것 같은데도 늘 기침을 달고 산다 그럴까? 그 코를 늘 막혀하고 기침을 이렇게 컹컹거리면서 늘 좀 크게 하는 편이에요. 근데 그게 일상생활에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많이 불편해 보일 것 같은데 본인도 많이 괴로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네. 늘 치료하는 방법을 잘 몰라서 감기 증상 있을 때만 이비인후과 가서 치료하고 그러고 말았는데 이걸 근본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선생님 말 맞대로 뽑아버릴 수 있는 그런 그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방법을 좀 확실하게 알고 싶어서요. 네, 이 원장님께서는요, 이 그때그때 그 농을 빼는 그런 수술이 아니라 이 근본적으로 비염이나 축농증을 치료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저희가 이 방송 시간 관계상 방송이 끝난 이후에 다시 한번 연결드려서 더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어머니 오늘 전화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전화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버님 어디 사는 누구신가요? 예, 저는 송파구 풍납동에 사는 이욱범이라고 합니다. 예, 오늘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예, 저는 이렇게 좀 비염으로 알고 있는데 비염을 앓기 시작한 지는 비염인지도 모르고 앓기 시작한 지가 한 10년이 넘은 것 같아요. 네. 예, 그런데 그전에는 비염이 좀 있으면은 병원 가고, 특히 제가 이제 지금 못 견디는 것이 뭐냐면은, 네. 지금도 저는 내복을 입거든요. 네, 내복을 안 입으면은 계속 기침이 나고 막 콧물이 나요. 네. 예. 추위를 많이 타시는 거죠? 예? 추위를 많이 타신다는 거죠? 추위는 안 타는데, 네. 저는 참 내복 벗고 활동하면 참 편거든요. 네. 그런데 이상하게 여름에 저 삼복 더위에도 차를 몰고 가다가 이제 더우니까 에어컨을 제가 싫어하니까 창문을 열 거 아니겠어요? 네. 창문을 열으면은 그냥 콧물이 기침이 막 나다가 콧물 흘러요. 네, 아버님. 알겠습니다. 네. 결국 이 내복을 잘 입지 않으면 계속 기침이 난다는 건데 이것도 비염 증상인가요? 편도가 약할 때 그런 모습을 보는데 반대로 편도가 건강해지면 에어컨 앞에 당당하고 선풍기 앞에 시원하다. 말씀대로 지금 추위를 당당하게 이겨내는 모습을 우리가 관찰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편도 튼튼으로 비염도 없애시고 또 추위도 이기는 모습 그게 필요합니다. 네, 아버님 이 편도 건강을 더 건강하게 하셔야 한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이 방송 시간 관계상 이 방송이 끝난 이후에 더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화 감사드립니다. 아니면은 전화 주실래요? 예,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아버님 오늘 전화 감사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이 5150님께서 질문해주신 문자 내용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 코로 숨을 쉴 때 다소 막힌 듯하고 또 이 횡환이 뚫린 듯한 느낌이 이 축농증의
시초인가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거든요. 어떤가요? 예, 축농증 비염의 시초라고 보면 됩니다. 아, 그럼 이런 증상이 나오면 바로 이 치료를 시작해야 하는 거군요. 그렇죠. 네, 이 문자 보내주신 이 5150님께서는 바로 이 시초라고 하니까 얼른 치료를 하셔야겠네요. 오늘 이 많은 분들이 전화 주셨는데 방송 시간 관계로 답변 다 못해드린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못해드린 답변은 SNS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원장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방송에 참여해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 푸짐한 선물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다음 이 건강주치 시간에는 또 알레르기로 인한 또 다른 질병인 아토피 피부염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아토피 피부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다면 문자로 미리 참여해 주셔도 좋고요. 또 전화를 주셔도 좋습니다. 또 내일 이 시간에는 전월세와 매매와 관련된 부동산 고민 상담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으니까요.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그럼 남은 오후도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알찬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